안녕하세요. 메디친 멘토 김수동입니다.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는요. 2016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가장 시초가 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이 문항도 전체 시간은 이동시간 더하기 막전이 시간이라는 기본 개념과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보는 태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마리 신경 A와 B를 주었고요. P의 역치이상 자극을 동시에 주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T1일 때 세 지점 Q1, Q2, Q3에서 막전이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흥분의 전도 속도는 A보다 B에서 빠르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신경 A에 비해서 B가 더 빠르다는 걸 먼저 표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선지는 따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1번, 2번, 3번을 Q1, Q2, Q3에 각각 대응을 시키면 밑에 있는 선지들도 모두 풀리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관찰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사용할 것인데요. 어떤 조건을 먼저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라는 막전이인데요. 막전이들에서 사실은 알아갈 수 있는 정보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다른 정보들을 봐야 될 텐데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문항에서는 지금 전체 시간이 몇 초인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전도 속도, A와 B의 속도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속시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소리인데요. 결국에 속도가 무엇이 더 빠르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1번과 2번과 3번의 Q1, Q2, Q3를 대응시키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항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개념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데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A와 B, 즉 전도 속도가 A보다 B에서 빠르다라는 조건을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간의 경우에는 둘 다 T1으로 동일합니다. A와 B에서. 하지만 전도 속도가 A보다 B에서 빠르기 때문에 B에서의 이동 시간이 더 적을 거고요. A에서의 이동 시간이 더 많겠네요. 그러면 막전이 형성 시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돼야 되니까 A에 비해서 B가 더 길겠네요. 결국에 B가 더 오른쪽에 있고 A가 더 왼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까지 따라오셨으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비교할 때는 같은 지점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44 중에서 마이너스 44,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막전이 그래프에서 플러스 30에 비해서 마이너스 44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므로 마이너스 44는 제분극의 위치에 있는 마이너스 44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2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60이 플러스 2에 비해서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플러스 2는 이 두 지점 중 하나인데요. 이 지점이든 이 지점이든 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60의 경우에는 탈분극에 위치한 마이너스 60의 막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에 관해서 비교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Q1, Q2, Q3와 1, 2, 3을 비교를 1대1 대응을 하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A 내에서도 어디가 더 가깝냐 뭐냐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지점의 경우에 먼 지점의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전체 시간의 경우에는 동일하겠죠. 하지만 가까운 지점이 당연히 이동 시간이 적을 거고요. 먼 지점이 더 많겠네요. 그러면 막전이 시간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까운 지점의 경우에 막전이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고요. 먼 지점의 경우에는 더 짧겠네요. 그러면 지금 가까운 지점이 더 오른쪽이고 더 먼 지점이 왼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B에서 마이너스 80에 비해서 마이너스 44와 플러스 2가 더 왼쪽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0에 위치한 거는 상대적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다는 소리니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Q1이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A와 B에서 둘 다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A에서 비교를 해보면 플러스 30에 비해서 마이너스 60이 더 왼쪽에 있네요. 더 왼쪽에 있다는 건 먼 지점이기 때문에 3번이 Q3, 1번이 Q2임을 알 수 있습니다. B에서도 플러스 2에 비해서 제분극인 마이너스 44는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지점이어야겠네요. 이렇게 1번, 2번, 3번을 Q1, Q2, Q3에 1대1 대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풀면서도 전체 시간은 이동시간 더하기 막전이 시간이라는 기본 개념을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는 눈, 즉 어떤 자료를 먼저 보아야 되고 그 자료들을 볼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태도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항과 완벽하게 다른 문항,
한 문항을 더 볼 건데요. 이 문항의 경우에는 시간도 정확하게 주어졌고요. 거리도 정확하게 주어졌네요. 그리고 막전이 그래프에서도 몇 초에 어떤 막전이가 나오는지도 주어졌습니다. 결국에 앞에서 봤던 문제와는 다르게 이 문항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계산을 하는 문항의 경우에도 방금 본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시간이란 개념을 동일하게 활용을 할 거고요. 어떤 조건을 먼저 봐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도 동일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D1에서 D4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2초에서 5초일 때 A의 어느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네요. 그랬을 때 지금 막전이를 일부 주었고요. 막전이 형성 그래프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먼저 봐야 될까요? 일단 제 눈에 먼저 띄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이너스 80이란 막전이인데요. 일단 4번에 전체 시간이 5초일 때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 지금 막전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80이란 막전이는 막전이 형성에 3초를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5초가 되기 위해선 이동 시간이 당연히 2초가 되어야겠죠. 근데 아직 자극준 지점과 4번이 어느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속도를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다른 조건으로 넘어가서 그 조건에선 어떻게 다른 정보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정보가 나와 있는 지점이 2ms와 4ms 뿐인데요. 일단 4ms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0이라는 막전이의 경우엔 밑에 그래프에 의하면 1초나 2.5초에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4초에서 어떤 조합으로 1초가 나올 수 있고 2.5초가 나올 수 있는지 아직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4ms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1번에 있는 마이너스 60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60이라는 막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1초라는 시간 혹은 2.5초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전체 시간이 2초인 1번에서 2.5초라는 막전이 형성 시간은 나올 수 없겠네요. 결국에 1초라는 막전이 형성 시간이 지금 1번에 있는 마이너스 60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막전이 형성 시간이 1초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이 2초가 되려면 이동 시간은 1초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한번 이 표에던 표시를 해보면 2 플러스 3, 1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조건에서 이게 다인데요. 그러면 두 조건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 시간이 같은 뉴런에서 2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거리도 2배가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1대2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리를 주어줬기 때문에 한번 잘 관찰을 해보면 D4에서 자극을 줬을 때 1대2라는 거리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D1에서도 그렇고요. D2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결국에 1대2라는 거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은 D3에서 자극을 줬을 때 뿐입니다. D3에서 D4까지가 4cm이고요. D3에서 D1까지가 8cm로 1대2라는 거리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1대2이기 때문에 1번의 경우에 1이었고 4번의 경우에 2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번이 D4가 될 거고요. 4번이 D1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속도도 한번 구할 수 있는데요. 총 4cm를 이동하기 위해서 1초라는 이동 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A 뉴런에서의 속도는 4cm/m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지점도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요. D3에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동 시간이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간과 막전이 형성 시간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시간 3초와 막전이 형성 시간이 같고 4초와 막전이 형성 시간이 같은지만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요. 4ms일 때 마이너스 60이라는 막전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3번의 경우에는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2번이 D3가 되고요. 3번이 D2가 되겠네요. 이렇게 1, 2, 3, 4를 D1, D2, D3, D4를 다 짝지었고요. 어디서 자극을 주었는지도 찾았고 속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문항과 뒷문항의 경우에 완벽하게 다른 유형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사용한 개념도 동일하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갔는지에 대한 정보도 비슷합니다. 결국에 일관성 있는 공통점을 찾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관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킬러 문항을 볼 때 기본이 되는 개념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이는 문제를 풀이하면서 어떤 개념이 계속 활용되는지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풀이를 시작할 때 특징적인 지표, 즉 정보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보았을 때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하라. 이는
조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정보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을 보셔야 되실 거고요. 만약 하나하나 조건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두 조건을 합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일의 순서를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도 알고리즘을 짜는 방법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막전이 문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 문항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짰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짜서 수능 때는 더 안정적인 풀이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